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간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인류의 시작 및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시작.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별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란 존재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이라든가를 통해서도 지구의 존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배웠을 텐데요. 지구라는 존재가 우주 속에서는 어떻게 차지를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요 그림이 뭐냐면 우주를 갖다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미국 나사에서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허블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측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우주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갖다가 망원경으로 이제 촬영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에 있는 그런 은하가 한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써져 있어요. 2천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은하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2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은하계거든요. 그런데 이 은하계는 또 별들은 어느 정도 있냐면은 2천억에서 한 4천억 개 정도가 된대요. 우주에. 그리고 그 중에서 행성이라고 하는 공전이라든가 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행성들이 한 5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뭔지 모르지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 5억 개 정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은하의 나이는 그 우주에 존재하는 한 2천억 개 정도 중에 이제 하나인 우리 은하의 나이가 132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왼쪽 상단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은하계의 모습이 이 우주의 모습, 소용돌이 치는 이 우주의 모습 중에서 저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회오리처럼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은하계의 모습이거든요. 고기를 가리키는 위치고요. 그 은하계 중에서 또 은하계가 이제 폭으로 보면은 한 12만 광년 정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폭이, 은하계의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태양계예요. 저기 화살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은하계 중에서도 화살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조기가 바로 태양계. 그 태양계 안에 다시 우리 이제 지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허블, 또, 이 케플러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대략 한, 8천만 광년? 그런 정도밖에 안 된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크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러한 우주 속에서 지구와 달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영상 한번 보실게요.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보이지 않고 새로 태어난 별인 태양만이 먼지에 쌓여있군요. 너무 많이 거슬러 와서 지구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가 봅니다. 시간을 가속해보면 인력이 먼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끌어모아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45억 4천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고, 공기도 없이 단지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존재했죠.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촌에 질식하거나 재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행성은 액화 암석이 펄펄 끓는 곳으로 발을 디딜 단단한 표면도 없이 끝없는 용암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이 침입자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켰고, 폭발파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0년이란 시간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뜨거운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고리에서 구가 형성됐는데 폭이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불과 22,000km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40만 km에 이릅니다. 식어가는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구가 탄생을 하고 달이 탄생을 했는데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 어떤 일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다음 영상 이어서 같이 보실게요.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9억 년도 전,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성 안에 있는 이 특이한 결정을 보면 마치 소금 알갱이 같습니다. 감자튀김에 뿌리는 소금 말입니다. 이 결정 안엔 미세한 물입자가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유성이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유성 안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유성들이 2천만 년이란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축적됐습니다.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표면은 섭씨 7,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인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물웅덩이, 물 한 모금, 바다의 모든 물 한 방울까지도 수십억 년 역사를 지녔으며 유성에 담겨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낯익은 모습이지만 아직은 위험한 행성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가장 파괴적이라는 허리케인보다도 강하죠.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메가스톰입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그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에 엄청난 조수를 형성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며 자전도 느려집니다. 행성 지구가 태어난 지 7억 년 만에 생명을 주는 물이 지표면을 덮었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것도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죠.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용암이 식으면 화산섬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는 이 섬들이 만나 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린 지구가 물과 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유독하고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엔 그 공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뭔가가 유성들의 궤도를 방해했는데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엔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암흑입니다. 태양광은 300m 깊이까지만 도달합니다. 수온도 낮습니다. 신기루가 보입니다. 수중 굴뚝들의 도시. 이건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입니다. 해수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한 겁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건 바로 그 혼합물이며 이런 탑들도 생겼죠. 유성에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원리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가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입니다. 지구의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수억 년 동안 변화도 없었고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생명체는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상에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단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억 년 동안 그런 상태로 또 유지를 하다가 그 단세포들이 또 이제는 모여서 다세포를 만들고 다세포들이 모여서 조그만 어떤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되는 또는 소위 이야기하는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다양한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우리 이제 인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의 인류의 조상격인 그런 이제 인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류의 탄생의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로는 대략 한 6,500만 년 전? 네. 그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더 끌어올려서 8천만 년 전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화석 즉 유인원인 것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이제 유인원들이 쭉 화석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가냐면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만 년 전이 돼야 비로소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예, 여기죠. 원인이라고 표현한 요 구역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을 한 이후에 또 진화를 하면서 피란트로푸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또 네안데르탈인, 현생인류라고 하는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차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두개골 화석으로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탄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대략 8천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500만 년 전에 이제 유인원이 출현을 했다라고 보는 그런 또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때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는 자료들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1번이에요, 대략. 뭐 8천만 년 전, 6,500만 년 전, 뭐 이렇게 지금 인류하고 비슷한 유인원이 탄생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2번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2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화석으로 이제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발견된 화석들은 뭐냐면은 3번이에요, 3번. 호모 하빌리스, 호모 루돌펜시스. 여기서 하빌리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도구라는 뜻이에요. 즉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도구를 이렇게 만들고 쓰고 했었던 그런 지금 현재 사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고 그 중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에 2015년 무렵에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대략 연도로 보면 280만 년 전에서 275만 년 전의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고 호모 하빌리스를 갖다 이어주는 그런 화석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발견을 되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4번에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4번이 호모 에렉투스고요. 그리고 요 4번이 쭉 가다가 5번하고 이쪽 네안데르탈인. 5번이 뭐냐면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를 또 살았던 게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의 후손일까요? 저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일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만 년 전, 4만 년 전 멸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만 지속적으로 진화를 해서 지금에 이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50만 년 전에 이제 그렇게 출현을 했다가 지금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짧게 보는 경우는 10만 년, 조금 길게 보면 15만 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가 많이 유일한 그런 인류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생 인류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고인류의 이동 경로를 갖다가 현대적인 DNA 지놈을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아프리카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저거는 어떤 그 유물이라든가 화석, 인류 화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적을 해도 거의 저거하고 이제 비슷한 계통인데요. 아프리카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아프리카 내로 퍼진 또는 일부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오세아니아로 건너가기도 하고 또 아시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유럽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이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고인류의 이동이.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대략 한 40만 년 전에
이 네안데르탈인이 존재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은 40만 년 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최근까지는 뭐냐면 한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화석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통조상이 한 50만 년 전이었었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랬다가 40만 년 전쯤에 갈라져가지고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분명히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모사피엔스의 유적들, 화석들은 20만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 2017년에 바로 모로코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30만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를 갖다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메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에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시맨이라고 하는 산족 다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같은 계통입니다. 또 그 아프리카의 서쪽 나이지리아 쪽으로 가 있는 요바루족 그리고 뉴기니 쪽으로 가는 파푸아인 이러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는가 하면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를 뻗어가지고 대략 한 10만 년 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이제 가지를 뻗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은 대략 한 3만 년 전, 3만 5천 년 전에 멸종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구상에 같이 살았거든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는 교류가 없었을까? 없었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이 호모사피엔스하고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또 화석이 또 발견이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뭐 침팬지, 보노보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통도를 보면 영장류의 진화 계통도를 보면은 공통 조상으로서 이렇게 400만 년 전, 600만 년 전에 침팬지, 보노보, 사람들이 공통 조상이 있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갈라졌고 침팬지가 갈라졌고 보노보가 갈라진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은 침팬지하고 사람은 유전자가 거의 93.6%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팬지가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상 최종 말단을 형성한 거예요. 사람, 침팬지, 보노보는. 그러니까 형제일 수는 있는 거지. 형제의 관계 또는 조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침팬지가 사람의 조상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조상이 침팬지를 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에는 공통조상을 가지고 갈라져 나온 갈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한 인류의 진화를 갖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대략 한 400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직립보행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도구를 갖다 이제 제작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똑바로 서서 주로 불과 언어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14만 년 전, 10만 년 전, 15만 년 전 이렇게 보는데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안데르탈인하고 같이 동시대를 갖다 살았다가 지금 현생의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한 10만 년 전에 갈라져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인류의 기원은 이제 정리를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대략 30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전 직립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땐 구석기 시대로 보면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라는 의미라고 그랬으니까는 호모, 사람이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한 200만 년 전. 그래서 구석기 시대예요.
또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서서 직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50만 년 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50만 년 전 이런 이제 유적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구석기 유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베르크인 불을 사용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구석기 중기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이런 뜻이니까 현명한 사람. 약 한 20만 년 전 길게 봤을 때는 보통은 1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 이렇게 보고요. 이 네안데르탈인이 여기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구석기 후기가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고 그리말디인 동굴 벽화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원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인류 진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이들은 과거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류입니다. 진화를 거듭하며 인류는 키가 커지고 날씬해졌습니다. 이는 직립보행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직립보행은 인류와 다른 동물들을 구분짓는 큰 특징 중 하나이지만 사지보행에 비해 매우 불안정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를 블록처럼 만들어 봅시다. 블록이 곧 넘어질 것처럼 불안하군요. 이런 모양의 블록이라면 서 있기 쉽겠죠? 그래서 인류의 골격은 이런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골반은 좌우로 넓어져 상체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구조로 변했고, S자로 휘어진 척추는 스프링처럼 움직이며 머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인류는 서서히 직립보행에 적응했습니다. 직립보행의 장점은 양손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주변에 돌이나 나무를 던져 사냥을 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손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직접 도구를 제작한 것입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양손으로는 항상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을 거쳐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며 도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인류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식물을 채집하던 이전의 식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해 사냥이 가능해진 것이죠. 단백질의 섭취는 인류의 두뇌 용적을 확장시켰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는 겨우 500cc에 불과했지만 호모 에렉투스의 두뇌는 800에서 1300cc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뇌는 최대 1720cc까지 커졌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단계에 와서는 1600cc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두뇌 용적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의 80%를 차지하는 대뇌피질은 인간의 기억과 학습, 의식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의식적 사고는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뇌피질은 그 결과를 학습하고 기억장치에 저장해두죠. 이런 기능을 통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기억하고 발음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기 인류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두뇌 부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성 기관은 고작 몇 가지의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발성 기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현생 인류와 아주 유사한 발음 기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간단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초기 인류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인종의 모습도 인류 진화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의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 후의 인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생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이런 영상들은 여기 밑에 제가 주소를 출처들 갖다 다 밝혀놨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랑 연결이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확인하실 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교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